연초 들어서 미국 경제뿐만이 아니라 세계 경제에 큰 임팩트를 줄 수 있는 사건이 터졌습니다. 바로 중국의 우한 지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불리는 그 우한 폐렴이 발발을 하면서 최근 몇 주 동안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계속 미국 경제에도 계속 영향을 줄 수 있고 세계 경제에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오늘은 우한 폐렴 사태가 미국 경제에 미칠 수 있는 그런 영향들 한번 다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한 폐렴 사태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 내에서도 확진자가 12명이 발생을 했다라고 오늘 수요일 아직 사망자는 안 나왔죠? 네, 이렇게 발표가 됐는데요. 일단 중국의 경제 피해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좀 알아봐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뭐 WTO에 따르면 뭐 이제 2003년 사스로 인한 경제 손실이 한 400억 달러였었고, 네. 2009년도 그 스완플루로 인해서 생긴 경제 손실이 한 550억 달러 정도였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번 이제 그 얼마 전에 읽었던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보니까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경제 손실은 대략 사스 때의 경제 손실의 한 4배 정도로 보고 있죠. 1,600억 달러. 예, 1,600억 달러. 지금 이제 전체 경제 그 규모의 한 1% 이상의 중국 경제. 예, 중국 경제의 1%. 이게 엄청난 건가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지금 1,600억 달러면은 그러니까는 영어로 하면은 1.6 트릴리언 달러인데 네. 거의 한국의 그 GDP 아닌가? 아니구나. 그 정도는 아니죠. 죄송합니다. 그 정도는 160조 원쯤 네. 되는데 네, 한국 160, 1년 GDP가 죄송. 1.6조 달러거든요. 그러니까 1조, 상당히 거긴 뭐 미치지 못합니다. 어쨌든 굉장히 큰 규모의 손실을 낼 수 있는 그런 예상들이 나오고 있는. 그렇죠. 이제 그 IMF에서 올해 중국 경제의 성장률을 작년에 한 6.1%였는데 지금 올해 경제 성장률을 5.8%로 보고 있는데 네. 이게 이제 1% 미만으로 하락한다면 4%까지 중국 경제 성장률이 4%까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예. 네. 증시를 비롯해서 미국 경제 지금 우한 폐렴 사태 이후에 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호재를 본 업종도 있었고 또 피해를 보는 업종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글쎄 뭐 지금 이제 막 시작 단계라고 보기 때문에 전체를 파악하려면은 좀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근데 네. 지금 현재 감지되는 것들은 보면은 주로 중국 소비재,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이제 미국의 제품을 사다가 이제 소비하는 것 또는 한국 제품을 사다 소비하는 것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네. 미국 같은 대표적으로 뭐 영화를 많이 중국에 수출하고 그다음에 놀이공원 같은 거 그런 거 하고 그런데 지금 중국에서 사람 모이는 것 자체를 다 억제하고 있기 때문에 네. 다 그런 영화관이나 놀이공원이 텅텅 비어 있고 네. 한국에서 뭐 대표적으로 알아주는 아모레 화장품 같은 거 중국에서 소비될 여력이 없죠. 지금 이 상태거든요. 네. 소비재들이 많이 피해를 보고 그다음에 무역업, 해운업 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피해를 많이 보고 있고 그다음에 뭐 중국을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계의 제조업 기지, 뭐 또는 세계의 뭐 굴뚝,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주로 이제 자동차 그 제조와 관련된 부품 조달 이런 것들이 지금 뭐 우한뿐이 아니라 미국 전역에 많이 지금 이렇게 그 산재돼 있는데 그런 것의 그 공급 체인망이 굉장히 교란되는. 그뿐이 아니라 지금 뭐 애플 그 스마트폰 같은 그것도 지금 현재 그 중국에서 생산돼서 들어오는데 지금 이거 생산하고 있는 정저우 그 팍스콘 공장이 지금 현재 2월 10일까지 문을 닫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공장을 둔 미국 기업들이 공장이 스톱이 되면서 생산량의 차질을 빚고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지금 뭐 한국도 솔직히 한국에 있는 그 자동차 그 제조 업체들도 부품의 약 거의 그 70% 정도는 뭐 그 중국에서 조달을 하는 뭐 다야 아니겠지만 그래서 뭐 솔직히 부품 하나만 조달이 안 돼도 문제가 생기죠. 완전히 조립 라인이 완성이 안 되는 그런 일이 지금 계속 진행된 걸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의 많은 그 재벌들이 중국의 생산 공장을 다 가지고 있죠. 뭐 반도체 공장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그 화학 제품 공장도 그렇고요. 그런 것들을 다 지금 생산 차질이 거의 확실한. 근데 지금 좀 우려되는 것이 현대자동차 같으면은
중국의 지금 자동차 공장이 5개의 산재가 되어 있는데 네. 대표적으로 충칭 공장 같으면 지금 현재 대부분의 기업들은 뭐 2월 10일까지 문을 닫는다 했는데 네. 3월 초까지 지금 그 조업 중단을 연장하는 걸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피해는 생각보다 좀 더 커질 가능성을 지금 가지고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네. 항공사나 이런 여행사들, 호텔 업종 이런 업종도 피해를 좀 입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뭐 저기 막 미국에 있는 항공사들이 이제 잠재적으로 중국 노선을 이제 폐사하기로 결정을 했잖아요. 네, 델타도 뭐 예, 중국 노선 예. 당분간 저기 하겠다. 예, 그래서 제가 에어라인 주식들을 이렇게 보니까 네. 그 해외의 그 해외 노선, 특히 아시아의 노선이 있는 그 항공사들의 주가는 빠졌는데 네. 오히려 뭐 jetblue나 그 스프릿 같이 저가 저가 항공, 국내 노선만 갖고 있었던 항공회사들은 주가가 이번 달에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네. 예, 그래서 지금 일단 항공사들이 굉장히 많이 타격을 받고 있고 호텔, 그 다음에 또 그 관광업 이쪽으로는 굉장히 많이 지금 타격을 보고 있죠. 또 마카오 같은 경우도 카지노를 잠정적으로 지금 15일 동안 폐쇄시키기로 했는데 무엇보다도 이 섹터별로 보면 그 에너지 섹터가 제일 많이 타격을 받았어요. 제가 그 스파이럴 섹터 이번 2020년 그 보니까 에너지 섹터가 한 10% 이상 빠졌더라고요. 그 이유가 중국 같은 경우가 에너지 그 오일 수입국이니까 제일 미국을 제치고 오일을 제일 많이 그 수입을 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번 일로 인해서 중국이 그 오일 수입하는 양이 줄어들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 제일 많이 빠지고 그 다음에 뭐 메터리얼 섹터도 좀 빠지고 파이낸셜 섹터도 좀 빠졌어요. 보니까 지금 그렇죠. 뭐 기업에 투자할 여력이 없고 그다음에 조업도 안 하고 그러니까 운영 자금도 덜 필요할 테고 뭐 투자 자금도 덜 필요할 테고 그럴 여유도 있죠. 예, 뭐 안전적인 뭐 저기 반드 쪽으로는 주가가 좀 하니까는 좀 올라갔고 그다음에 택 컴퍼니는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네. 예. 그 LA 소식을 자주 접하게 되는데 LA에서 지금 뭐 확진자도 좀 여러 명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중국과 아시아에서 넘어오는 그 유도 인구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이 지역에서는 소매 업종이 굉장히 타격을 입고 있다 이런 소식들이 이제 들리고 있어요. 좀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분위기가 그 LA 지역, 캘리포니아 지역은 뭐 아시아계 유입이 많은 지역이니까 네. 그 아시아에서 일어나는 그런 그 비슷한 현상들이 많이 나타날 수가 있을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극장이나 뭐 아니면 뭐 레스토랑이나 뭐 놀이공원이나 이런 거 가는 걸 회피하는 네.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아무래도 소비업종의 피해가 좀 많이 있을 거고 무엇보다도 그쪽에서 이제 뭐 아시아 쪽으로 뭐 방문하기 위해서 뭐 비행사라든가 뭐 여행사라든가 이런 목적의 수요는 획기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네. 뭐 그렇지만도 지금 뭐 반사적으로 이러한 사태에 이익을 보는 업종도 있는 건 사실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 뭐 건강 관리를 위해서 뭐 손을 깨끗이 씻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세정제? 손 세정제라든가. 그다음에 사람이 뭐 꼭 만나서 회의를 해야 할 일을 가능한 피하고 멀리서 원격으로 만나서 회의하기 위한 그런 원격 그 텔레컨퍼런스 장비 업체 같은데 이런 쪽은 상당히 그 수요가 많이 일어나고 뭐 대표적으로 뭐 중국 사람, 한국 사람들, 뭐 아시아 사람들 다 마스크 쓰고 다니는데 마스크 뭐 생산하는 회사들은 뭐 굉장히 호황을 여기 겪지 않을까. 네, 애틀랜타 지역에서 그 한국 약국들 거기에도 마스크가 지금 동났대요. 네, 그렇다고 그러네요. 이유를 물어봤더니 한국 들어가시려고 하는 분, 또 중국에 들어가시려고 하는 분, 여기 이제 베트남 인종도 많이 있으니까 자국으로 들어가는 분들이 준비하느라고 사는 분들도 있고, 네. 또 여기서 보내주려고 하시는 분들도 보내주는 있고. 수요죠. 근데 어느 날은 아마존에 들어갔는데 아마존도 아마존에서도 없어요. 살 수 없다. 예, 맞아요. 그래서 굉장히 마스크 업종, 마스크 생산하는 업체는 또 상대적으로 네. 호재를 기록하기도 하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앞에서도 언급을 하셨는데 과거에 그 사스 경험을 보면 당시에는 사스가 미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줬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때가 2003년이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미국의 경제 상태가 뭐였냐면 그러니까 1999년도 90년대 후반에 IT 버블이 커지고
그다음에 2000년 초반에는 미국이 약간의 그 마일드 리세션을 겪고 있었고 네. 그때 이제 부시 대통령이 들어오면서 텍스 컷도 하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사실 미국 그 당시 중시는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네. 예, 그런데 이제 조금 이제 나아지려고 했었을 때 이제 사스가 터지면서 그 당시만 해도 근데 사실은 미국에서 중국에서 수입하는 것도 많지 않았고 그렇죠. 그만큼 또 중국의 경제 규모도 크지 않았고 뭐 그만큼 중국에서 또 미국에 오는 여행자도 많지 않았기 때문에 네. 큰 타격은 받지 않았지만 그때 또 이제 사스보다는 미국 경제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연준이 금리를 인하를 했었어요. 네. 그랬기 때문에 이제 오히려 2003년 후반에서부터는 미국 경제가 굉장히 좋았죠. 네. 예, 그때 뭐 텍스컷도 있었고 뭐 저기 연준의 금리 인하도 있었고 해갖고 2003년도부터 뭐 경제가 굉장히 미국이 불을 뿜었던 상황이었었죠. 그때랑 지금이랑 경기 흐름이 약간 다른 많이 다르죠. 그 IT 버블이 꺼지면서 좀 상당히 그 미국 경제가 어려운 상황도 같이 겹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네. 예, 그런 면도 있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중국이라는 나라가 그 세계 경제에서 생산 기지로서 역할이 그 당시는 지금 17년 전 아닙니까? 네. 아, 그 당시는 그럼요. 지금보다 훨씬 작죠. 네. 자동차만 가지고 얘기하면은 지금 중국 내에서 생산되는 자동차의 약 22분의 1 정도밖에 생산되지 않았다는 거죠. 22분의 1. 예. 네. 그 지금 뭐 1년에 중국에서 2,300만 대가 생산되고 있는데 네. 그 당시에는 한 110만 대 그 정도밖에 생산이 안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 2003년도 그때 중국 경제 규모가 보면 한 2조 달러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거의 한 14조 되잖아요. 7배가 벌써 차이가 예, 나고 그때 편창을 했고. 그 다음에 해외 여행객 숫자만 봐도 그 당시에는 전 세계에서 7번째였었는데 지금은 가장 그 규모가 크거든요. 그 다음에 또 수입도 그 당시에는 뭐 한 7번째가 6번째로 수입하던 국가였는데 뭐 지금은 미국 다음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또 수입하는 국가인데 특히 커머러리 원자재 뭐 이런 에너지 이런 쪽으로 굉장히 많이 수입하는 국가고 또 수출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수출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지금 그 당시 2003년도 사스를 보고 이제 지금의 그 어떤 경제 충격을 보려고 하면은 확실히 더 클 거라는 거는 확실한 거죠. 네. 그 미국 경제가 올해 2%대 성장을 할 것이다 이런 예측이 나왔잖아요. 이번 여파가 연말까지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나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그 폐렴 여파로 인해서 리세션이 좀 더 앞당겨질 수도 있다 뭐 이런 전망들도 나오잖아요. 또 올해는 대선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이 있는데 올해 어떻게 보십니까 미국 경제? 글쎄요. 그분의 그 백악관 경제보좌관 하는 레리 커드로 그분 얘기가 한 1, 4분기에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한 0.2% 하락할 걸로 자기는 예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우리가 얘기하는 사스 사태보다는 분명히 심각하게 다가오는 건 사실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 올해 솔직히 지난 연말에 올해 경기를 예측할 때에 불황이 온다 안 온다를 놓고 볼 때는 안 온다라고 보는 숫자가 온다라고 보는 숫자보다는 약간 많았었습니다. 네. 근데 하여튼 워낙 큰 경제니까 우리가 예측이 쉽지가 않은데 좌우지간 불황이 올 가능성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MIT 슬로안 스쿨에서 그 추정한 바로는 올해 한 70%로 불황 올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래서 지금 얘기가 작년에 경제 성장률이 한 2.2%를 달성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그 1, 4분기 충격을 감안해서 아마 연간 경제 성장률을 따지면은 아마 1.8%에서 어디 2% 사이에 움직이는 그런 충격이 올 가능성이 지금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궁금한 것이 그렇지만 미국의 증시가 지난주에는 좀 조정이 오는 듯한 움직임을 봤지만 오늘 이번 주 들어서 한 3일 지난 상태에서 보면은 주시장은 오히려 1월 피크 때보다 약간 더 올라 있는 네. 그런 상태로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참 궁금해요. 왜 미국에서는 중국은 굉장히 심각하게 진행이 되는 건 사실 같은데 아직도 최악의 상태를 도달하지 않은 걸로
보이고 그다음에 이것이 진정될 기미가 별로 나타나지 않는. 제가 보니까는 그 1월달 그 마지막 주에 이 발제를 가지고 한번 제가 그 인터넷 기사를 이렇게 스타디하면서 보니까 하루 평균 30명 정도 죽었어요. 마지막 주에요. 네. 그런데 지금 현재 2월 첫 주가 2월 들어갖고 오늘이 4일입니까? 2월 들어갖고도 뭐 긴 기간은 아니지만은 하루 평균 지금 40명 죽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짧은 기간이지만 지금 사망률은 사망 숫자는 높아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아직도 취약 상태는 분명히 지나지 않은 걸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 네. 일부에서 나오는 얘기는 지금 4월이 돼야 진정이 될 거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분명히 지금 현재 중국의 현재 많은 기업들이 2월 9일까지 조업을 중단하는 걸로 명령을 공산당 당국으로부터 받고서 진행되어 있는데 일부는 그 연장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앞에도 얘기했지만은 충칭시 그 현대자동차가 중국의 5개 지역에 공장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충칭시에 있는 것은 3월 초까지 문을 닫는 걸로 지금 공지를 한 상태입니다. 이건 뭐 한 군데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분명히 국민학교도 학교 등교를 갖다가 그 연장하는 그런 조치가 또 자꾸 나오고 있고 그래서 분명히 취약 상태는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럼 미국은 이렇게 잠잠하냐? 그게 좀 궁금해요, 그게. 그러니까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것처럼 경제학에서는 unknown shock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일단 충격이 왔을 때 뭐 보통 공급이나 총생산 쪽에 이제 그러니까 일단 이번은 총생산 쪽에도 오고 그다음에 총수요에서도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함께. 그러니까 반드시 경제가 후퇴하는 건 맞아요. 그게 얼마나 지금 이것이 이제 장기화되느냐, 빨리 통제되느냐에 따라서 그 크기는 이제 정해지겠지만 분명한 거는 이 경제가 후퇴하는 거는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MIT 슬론 거기 학교에서도 지금 리세션이 거의 올해 초반만 해도 거의 굉장히 낮게 봤는데 지금 70%까지 올라간다고 보는 것은 사실은 얼마 2주 전서부터 장기 금리가 하락하기 시작했어요. 네. 1.8%에서 지금 1.5%까지 하락했는데 급속히 하락을 하면서 10년짜리 그 국채 금리하고 3개월짜리 국채 금리가 마이너스 역전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그런 상태인데 지금 이제 그만큼 마켓에서는 리세션 올 확률을 많이 보고 있고 그것 때문에 이제 연준이 얼마 전에 이제 금리를 동결하면서 그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미국 경제가 타격받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고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그리고 했어요. 마켓에서는 원래는 올해 그러니까 올해 말에 금리 인하 한 번 하는 것도 굉장히 낮게 봤는데 지금은 뭐 두 번까지 금리 인하할 가능성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러니까 월요일 날 그 미국 중국 증시가 열자마자 지금 거의 한 8% 가량 폭락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인민중앙은행에서 그 리버스 리포 마켓을 통해서 또 엄청난 유동성을 공급을 해갖고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주가가 다시 이제 회복을 한 건데, 그러니까는 지금 왜 아까 우리 교수님이 물어보신 것처럼 왜 주가는 하락하지 않느냐? 하락을 했죠. 제가 여러 나라들의 그 주가를 보니까 올 초에 들어와서 1월 달에는 많은 국가들이 주가가 하락을 했어요. 특히 중국 경제 되게 많이 이렇게 익스포즈된, 그러니까 한국, 타이완, 그 다음에 브라질 이런 국가들의 주가는 거의 많이 하락을 했다가 오늘 여기 이제 다시 회복은 좀 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렇게 이걸로 인해서 경제가 안 좋아지는 것은 거의 확실한데, 그랬을 때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통해서 이제 유동성 공급할 거라는 그런 투자자들의 기대 때문에 주가가 그렇게 심하게 빠지질 않는 거죠. 예,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나도 그걸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역시 이제 연준 의장이 그 사태를 저희가 예의주시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언급이 되면서, 그 주식시장에 그 참여하는 그 기관 투자자나 개인 투자자나 이런 사람들이 그 가능성, 금리 인하 가능성, 올해 안에
많게는 2회까지 그 가능성을 하면서 그것이 이미 주식시장에 반영됐다. 그래서 주가가 많이 빠지지 않는다. 뭐 그렇게 보는 견해가 제가 보기에는 가장 이것을 설명하기에 적절한 견해가 아닌가. 그다음에 지금 이 최악의 사태가 아직은 끝나지 않고 이제 겨우 시작하는, 아마도 발발한 것이 언론의 매스컴의 그 관심을 끌기 시작한 게 많이 됐어요. 지금 한 달 좀 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뭐 몇 주 정도 몇 주밖에 안 됐죠. 네. 그러니까 아직은 많은 사람들이 이걸 인지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또 그러한 그 영향을 가져온 게 같고, 또 하나는 지금 중국에서는 사람이 뭐 오늘 아침 봤을 때 490명이 죽었다라고 하지만 지금 미국에서는 이게 팬데믹이라고는 하지만은 미국에서 아직 죽은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걸로 지금 보여집니다. 그 미중 무역 분쟁이 1차 합의가 이루어졌잖아요. 네. 이번 사태로 인해서 좀 2차 합의도 잘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영향이 있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1차 합의 내용도 사실은 지금 중국이 이해할 수 없을 경제가 거다. 안 좋으면 지금 2천억 달러를 지금 미국의 상품을 구입하기로 1차 합의를 했는데 이것을 지킬 수 있는 여력이 있을런지 뭐 네. 그거에 대한 뭐 좀 의문점도 있다라는 이제 기사도 봤는데 일단 뭐 지금 상황에 2차 합의 뭐 지금 할 여력이 있겠어요.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지 지금 이것을 지금 통제하는 것이 일단 막아야 되니까. 2년 동안 추가로 2천억 불을 더 중국에 이제 사가는 걸로 1차 그 협정에서 얘기가 됐는데, 늘 뭐 하면 솔직히 시진핑으로서는 속이 따갑겠죠.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 항상 할 때 하는 얘기가 시진핑 대통령 나의 뭐 good friend라고 맨날 지켜 세우는데, 상대가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데 과연 막 밀어붙일 수가 있을까요? 뭐 good friend라고 해놓고. 그래서 아마도 좀 뭐 대비해서 그 1차 협정을 이행하는 것은 분명히 조금 어떻게 좀 다시 저쪽에서 협정을 요구할 가능성도 없잖아 있어 보이는 것 같고. 그거에 대해서 커들러가 이렇게 분명히 다시는 그거에 대해서 저기 막 논의하진 않겠다고. 중국에서 그럼 2차 협정 시장을 어떻습니까? 2차 협정 시장 그거는 뭐 이제 뭐 대통령 선거는 끝나야 할 그렇죠. 얘기니까 예, 뭐 예. 지금 너무 거리가 많이 시기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어서 그것도 뭐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쉽지가 않은 그런 상황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사태가 좀 빨리 해소가 돼야 미국 경제의 어떤 그 불확실성도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고맙습니다.